어제 조국혁신당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. 실제로 15가지에 대한 탄핵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관련해서 오늘은 조국혁신당 대변인 맡고 계신 아직은 현직 검사 이규현 대변인 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, 이규원입니다. 네, 예,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좀 정신없습니다. 마이크를 좀 위로 당기셔야 되고 워낙 키가 예, 크셔가지고 예, 예. 저희가 사실은 이규현 대변인 다녀가신 다음에 인기가 너무 올랐습니다. 아직은 현직 검사 그 프리미엄이 상당히 크던데요. 조만간 그 프리미엄이 좀 해소될 것 해소될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예. 조만간 끝날 것 같으세요? 그 징계 의결서라는 게 이제 저한테 도달하면은 네. 이제 자동으로 현직 검사의 어. 그 신분이 없어지게 됩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 개업도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? 그게 근데 그 제 징계 의결 내용이 네. 해임이래 가지고요. 해임이요? 예, 네. 제가 그 혁신당 대변인으로서 논평 19개를 썼다. 예. 뭐 그런 사유로 제가 해임 처분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예. 해임이 되면 그 변호사법상으로는 3년 동안 예. 그 변호사 업무를 못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3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와. 아마 그 저희가 또 절차를 통해서 뭐 다투면 그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제법 있을 것 같고, 네. 예, 그 검사만 그렇습니까? 아니면 판사도 그렇습니까? 뭐 다 법조인 전반이 그렇습니까? 변호사법이 그렇게 돼 변호사법이 있습니다. 예. 검사의 경우에 판사도 해임, 마찬가지죠. 판사도 그렇고 해임됐을 때 3년은 판사 징계에 해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사의 예. 경우에는 예. 이렇게 해임이 되면 3년 동안 변호사 결격. 해임되는 검사들이 있었습니까? 많이 있었나요? 좀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. 박은정 의원님도 지금 해임이 아. 되셔가지고 예, 그러네. 뭐 사유는 불분명하지만 하여간 해임이 되셔가지고 지금 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시고 이성윤 의원님도 해임이 되셔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해임이 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. 아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다 해임이 되는 참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검찰 안에 계셨으면 더 열심히 잘 수사하고 이랬을 것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검사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정치를 하시게 되셨네요. 어제 좀 추우셨을 것 같아요. 예, 그 광화문 광장 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저희가 네. 국민 여러분께 그 탄핵 소추안 초안을 이제 보고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. 조금 날씨는 비교적 좀 거기 약간 좀 광장에 맞아요. 좀 약간 횡하죠. 예. 해가지고 조금 추워가지고 저희가 그 발언하시는 원내대표나 아니면 대표님한테 가급적 짧게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예.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전체 탄핵 사유가 15가지. 그러니까 큰 주제로는 7가지고요. 예. 뭐 공익실현 의무라든지 뭐 법치주의 위배라든지 그러니까 네.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위배를 대주제로는 7개로 잡았고요. 그다음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라든지 그런 소주제가 이제 15개로 이제 분산이 돼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공익실현 의무 위배는 사이추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게 대표적인 것이죠. 사건 불기소, 그다음에 양평도로 노선 변경한 거, 예, 예. 그다음에 면풍백, 예. 그다음에 이게 청탁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. 그다음에 관저비리 예, 예. 이렇게 포함이 돼 있네요. 그 이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꼽은 것은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공감하는 그런 내용인데 관저비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 측에 별다른 해명이 없어서 이거 그냥 공짜로 또 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혹시 내부에서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? 그 부분이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되고 있는데요. 오늘 한겨레 보도를 네. 그러니까요. 보더라도 그 부분이 무상 제공이 된 것이 아니냐. 그리고 네. 현대건설 측의 여러 가지 좀 그 대통령실과 오래된 그 거래라고 할까요?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이 추가로 좀 사실관계 확인될 경우에는 역시 좀 수뢰 관련해서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아직은 의혹 단계고 저희도 네. 아직 충분히 예. 그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거나 뭐 아직 사실관계가 좀 진전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. 예, 예.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그 국감이나 통해서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충분히 지금
왜냐면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예. 저희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담을 수는 없었다. 좀 네. 아쉬운 점이 많다. 예. 다만 초안이니까요. 예,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저비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들이 그러니까 분야별로 막 그 저 윤석열 정부에 있던 뭐 명태균 게이트 담당 뭐 예, 여러 예.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관저비리 의혹을 계속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CBS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. 예. 제일 큰 사건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. 예,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비리 의혹이 제일 큰 정권 교체 이후에 아마 이것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취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명태균 취재하시는 분들은 또 네, 명태균 다른 견해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긴 합니다. 그런데 하여간 예. 너무 많아가지고 예, 지금 예. 정말 이 역대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또 하나 좀 그 헌법 준수 수호해야 될 의무 위배가 직권남용인데,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 예, 그렇습니다. 벌써 24번 24번이고 25번째 거부권 행사가 뭐 임박했습니까? 근데 조용하더라고요. 예. 아니 오늘 뭐 이제 들어왔으니까요. 예. 브라질에서 오늘 그 귀국을 했기 때문에 오전엔 뭐 좀 쉬시지 않을까 싶고. 근데 다만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세 번째 제2 요구권이 그렇습니다.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대통령실에서도 뭐 즉각적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명태균 관련 수사라든지 좀 상황을 좀 보면서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조금 예상은 됩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. 근데 진짜 전 처음 봤어요. 대체로 이제 그 이거 도의적으로 예.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특히 공직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과 그 아들 문제, 부인 문제 이런 거 다 털고 갔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독특하게 자신과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렇죠.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. 역대 다른 대통령의 유사한 그 경우를 보면 뭐 집에 가서는 뭐 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네. 대응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대통령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거든요. 네.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대통령이라고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. 당연히 가족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상의 본인을 겨누는 수사에 있어서는 네. 당연히 업무를 회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피 방식이 적어도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리고 거부권이라는 게 그 이름은 권이니까 권한 같지만 그게 네. 잠깐 국민에 의해서 위임된 권한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이 뭐 대통령만 있는 나라도 아니고 입법권도 있는데 입법권의 존중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신중하고 해야 한다는 그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데요. 그냥 약간 표현하자면 막무가내식의 거부권 행사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좀 이해하기는 힘든데 그 몇 달 전에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그 논문을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충분히 그 탄핵 사유로 검토가 될 정도다라는 그런 논문을 제가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행사, 것에 예.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된다. 될 수 있다. 될 수 있다. 예, 논문이니까요. 예, 될 수 있다. 예,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된 논문이 있다. 예, 제가 그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. 그렇군요. 예. 예. 그 오늘 그 경향신문하고 동아일보 사설이 그 제목이 거의 유사한데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홍철호 수석이 그런 질문한 무례하다. 기자가 예. 무례하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? 이제 예. 그를 둘러싸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비판 사설을 쓰고 있는데 예. 그 제목에 왕정국가라는 표현이 다시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손바닥 왕자 이후에 예. 다시 또 왕정국가의 정무수석인 줄 아느냐 홍철호 수석이 예. 기자가 질문하는 데는 무례한 것은 없다. 이게 중앙일보 사설이기도 한데요. 예. 많은 언론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냥 걸핏하면 그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 예.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런 얘기 논문이 있다고 하니까 뭐 예. 조선 시대도 다 아시다시피 왕정이지만 그렇죠. 그렇다고 왕이 마음대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뭐 예. 역사책에 보면은 뭐 왕권이 좀 강화됐을 때는 뭐 육조 직계제라 해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게 행사를 하고 그게 왕권이 좀 약해 신권이 네. 좀 강해지면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가지고 네. 신하들이 막 여러 가지 네. 간언을 하고 하면은 왕이 함부로 못하지 못했잖아요. 않습니까? 네.
그 이전으로 좀 돌아간 건가요? 유사한 사례를 좀 어디까지 백한 건가요? 예, 그러니까 거의 뭐 무속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좀 이해는 안 됩니다. 그리고 그 참모들이 좀 말려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. 그러니까요. 예. 거부권 행사가 지금 24번이고 5번째로 가고 있는데 네.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에는 뭐 이런 유사한 사례를 지금 아니, 찾기가 힘들어서요. 저 이승만 때보다 더 단기간에 예, 가장 예. 빠르게 예, 조합 예. 빠르게가 거의 그 수준으로 하고 있다. 거부권 행사를. 이승만 시절은 근데 헌정 질서가 이게 네, 충분히 그렇죠. 이게 성숙하기 전에 그런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었고 좀 이건 좀 네.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실상 정착돼 있는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덮어놓고 본인 문제, 부인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예 아닌가 그렇죠. 싶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게 거부권 그리고 최혜병 사건 그 축소 수사 외압 은폐 시도한 거, 예. 그리고 마약 수사, 그렇죠. 예. 백혜령 경정 사건이라고 통상 말씀들 그렇게 하시죠. 예.